제32회 모의고사 실기 문제입니다. 자, 더 쉽게 그리고 송이쌤과 함께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암기 숑숑. 1번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사항은, 여기서 연하곤란이 포인트죠. 연하곤란하면 잘 못 삼킨다. 잘 못 삼키면 질식할 수 있다. 질식하면 생기는 증상, 정답은 청색증입니다. 청색증. 자, 청색증이란 질식으로 얼굴 또는 그 밖의 신체 기관이 파랗게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식사하다가 청색증, 질식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노인들에게서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연하곤란과 관련된 질문, 연하곤란 하면 청색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 대답을 빨리 하려다가 살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자, 신맛은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침 때문에 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3번 물기가 없는 음식, 물기가 없는 마른 음식은 또 살에를 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 턱을 들면 음식을 먹는데 살에가 걸리겠죠. 5번, 턱은 숙이고 먹어야 합니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물이 없으면 국 또는 차, 식사 전에 물 또는 국 또는 차로 한 모금 목을 축이고 식사를 합니다. 살에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정결히 하면 도움이 된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자, 편마비 대상자 식사하면 딱 머릿속에 건강한 쪽에 서서 도와줘야 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넣어준다. 자, 음식을 다 삼킨 후에 넣어준다. 건강한 팔을,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그렇죠? 건강한 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밑으로 눕힙니다. 자,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안 되겠죠? 적당히, 아니면 소량.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어디에 댈까요? 입술 중앙이 아니라 입술 옆에.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아니라, 자, 입술 옆쪽으로, 이렇게 입술 옆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자, 참고로 그림 한번 보시면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가기. 자, 입 가까이, 중앙이 아니라 옆에 가져가기.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어 주어야 편안하게 느끼겠지만,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서서 넣어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경구약 돕는 방법은, 1번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는다. 캡슐을 씌운 이유가 있죠? 안 된다. 2번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 넣으면 다른 화학 반응 일어납니다.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네,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야만이 라벨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4번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안 되겠죠?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어디로? 위로. 뚜껑을 이렇게 위로 가게 올려 놓아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따른다. 5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맥 주사를 맞고 있다. 자, 요양보호사는 잘 지켜보아야 하겠죠. 1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를 조절해 준다. 대상자가 원하는 안 되겠죠? 그러면 빨리 넣어달라고 하면 빨리 넣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자, 낮게 하면 피가 나오죠. 높게.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누구 맘대로 빼주나요? 우리는 빼주는 권한이 없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해주라. 맞죠?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어떻게? 지그시 누른다. 보통은 혈액이 응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응고하는 기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분, 3분 정도는 눌러주어야 하고요. 혈액 응고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눌러야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잘 주의하라. 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자, 화장실 이용 돕기입니다. 1번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이동하는 동안 아니죠. 2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작은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죠. 작은 매트 하면 걸립니다.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맞는 문항입니다. 4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헐, 이건 아니죠.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헐, 이것도 아니죠. 문을 닫고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서 안전을 확인합니다. 정답은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7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생각나셨나요? 기립성 저혈압이죠. 기립성 저혈압. 그러면 정답은 체온이 증가, 호흡이 증가, 혈압이 증가, 맥박이 증가, 복압이 증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혈압.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하게 된 거죠. 8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자, 요실금은 세 가지가 있죠. 복압성, 절박성, 그리고 역류성입니다. 복부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복압성, 소변이 마렵다고 생각하자마자 나오는 절박성, 그리고 소변이 꽉 차서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고 찔끔찔끔 나오는 역류성. 자, 첫 번째 변기를 차갑게 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두 번째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요실금 환자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고 더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마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계속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배뇨 훈련으로 조절을 합니다. 네 번째,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방광이 있다면 방광의 절반 정도가 잔유량, 소변이 남아 있어서 여기 조금만 차면 마렵고 또 금방 꽉 차기 때문에 넘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고 하는 요실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배를 눌러줌으로써 깨끗이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배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요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면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준다. 9번
이동도끼, 이동변기를 이용하여, 자,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 무엇일까요? 이동변기는 침대 옆에 놓고 사용하는 변기를 말합니다.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아니고 침대랑 같게. 2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 아니고 밑에. 이동변기 밑에.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아니고 나란히. 이동변기는 침대와 어떻게 나란히 이렇게 위치합니다. 나란히.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왼 어깨 다리겠죠.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그렇죠. 침대와 같게 하면서 발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답은 5번. 10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욕창이 있나 없나 살펴본다. 맞죠?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암모니아 냄새는 정상이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보이도록.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허리를 들면 되는데 옆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자,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까지 맞는데 담요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꼬리뼈, 천골이죠.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1번 정답. 2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자, 양치질입니다. 1번 잇몸에서 치아로 맞죠? 잇몸을 강하게 부드럽게.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젖히면 안 되죠. 앞니는 칫솔모아 90도 아니고 45도.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아니고 칫솔 사이에 깊게 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1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깁니다. 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창문을 열어둔다. 아이고 추워라. 안되죠.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눈에는 수건이 맞는데 귀에는 솜을 넣어야죠.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그렇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모서리에 와야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방수포를 어디까지? 머리 밑에서 목 아니고 어디까지? 어깨까지. 5번 수건을 가슴부터 허리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13번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 자, 남성 대상자 회원부 청결. 1번 멸균 장갑을 사용한다.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멸균 장갑 필요 없습니다. 일회용 장갑 끼시면 됩니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자, 둔부 밑에 변기를 넣어서 아래에 방수포 까는 것은 우리 여성 대상자입니다. 차가운 물을 음부에 하면 추워서 안 되겠죠.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쳐 있는 부분, 음낭 부분을 잘 닦는다. 얘가 맞습니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네, 여성 대상자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그래서 정답은 남성이니까 음경은 자, 손으로 잡는 거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음경은 뭐로 잡고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 뒤편도 샥샥샥 닦아준다. 14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못 잡죠?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엄마나 넘어집니다. 3번 말초에서 중심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래서 손끝, 발끝에서 팔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하면 어르신들 지칩니다. 20분에서 30분, 20분에서 30분. 5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온다? 아니죠. 욕조에서는 5분 동안만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밖에 나와서 머리를 감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1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암기해 주세요. 입마벗건 입을 때는 마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합니다. 입마벗건 입마벗건 자 그러면 입마 왼쪽 편마비니까 편마비가 입어요. 이쪽이 입는 쪽이죠. 입마 하니까 왼쪽이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wen 틀렸죠? 그러면 wen 오른쪽 왼쪽.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벗건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입마벗건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몸에서 멀리하여 자 안대고 가까이 허리를 회전하여 허리 안대고 다리 허리를 굽었다 폈다 허리 안 된다 그랬죠. 무릎을 굽혀 요거 맞고요. 자세를 낮춰 맞고요. 들어올린다 맞습니다. 다리를 모아 다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벌려 그러면 지지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 들어 올린다. 17번 엎드린 자세 다 엎드렸네요.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의 휴식 등 근육과 넙다리의 휴식 등 근육과 넙다리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어디다 받쳐줄까요? 정답은 띵동 네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아래쪽에 대줌으로써 등 근육과 넙다리 여기 아랫배의 긴장 완화, 대퇴부의 긴장 완화를 예방해 줍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4번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는다. 이미 앉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제일 꼴찌일 것 같아요. 앉는다.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자, 시작은 나번이니까 평행하게 놓는다. 네, 얘가 1번입니다. 평행하게 놓는다. 그 다음 자 태울 때는 엉덩이부터 태우는데 일단 세워야겠죠. 그래서 무릎을 지지에 세운다. 세웠으면 시트에 앉힌다. 앉혔으면 다리를 한쪽씩 마지막에 올린다. 그래서 답은 나다, 나라,
나라다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앉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놓는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휠체어를 놓는다, 그리고 휠체어를 잠근다, 그 다음 환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앉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5번 정답입니다. 19번. 어느 쪽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지금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그냥 무조건 내지마 외웁니다.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다. 내지마. 자, 내려갈 때 내지마, 내려갈 때 내지마 해서 지팡이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마비된 다리라 했으니까, 오른쪽이 마비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내지마. 내려갈 때 평지 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내지마. 외상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척추 고정판 119 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들 것 같은 딱딱한 고정판을 우리가 척추 고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 머리 쪽에 놓는다? 아니죠.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척추 고정판을 이렇게 척추 고정판 옆에다가 일단 놓습니다. 대상자를 들어, 대상자가 지금 척추가 문제가 있는데 들면 안 되죠.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넣습니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불안하죠.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어깨와 팔, 그 다음에 이 윗팔을 이렇게 고정하여 놓습니다. 5번 척추 고정판을 끌면 안 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자는 들면 안 되지만 척추 고정판은 들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1번, 엉덩이 2번, 윗팔 3번 순서로 옮겨서 들고 이동합니다. 정답은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침대 바로 보시자마자 어떤 침대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은 수동 침대입니다. 이렇게 크랭크 손잡이, 요 크랭크라는 것으로 돌려서 침대를 세우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 침대입니다. 자, 침대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안 되죠. 낙상이기 때문에, 낙상 위험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침대의 볼트를 느슨하게, 오호, 낙상. 3번.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안 되죠. 이 난간은 아주 약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대 다리와 머리 쪽 상판, 하판을 잡고 움직입니다.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이 식탁이 계속 펴져 있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5번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네, 요 주변 공간을 확보해서 접는 식으로 안착해 놓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그런 침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22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자,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주 나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건 좋은 상황이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좋은 상황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옳지가 않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맞지요.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이것도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감염이 생기냐?
요거 자주 갈아주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에만 갈아주는 요런 상황이 비뇨기에 감염이 잘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23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통이 넓은 바지. 자, 통 넓으면 걸리겠죠. 복도 바닥을 왁스로 허허. 미끄럽죠?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이거는 좋네요. 4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 걸리겠죠? 5번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너무 높죠? 침상은 되도록 낮아야 낙상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합시다. 24번 재가 대상자 집에 있네요. 집에 있는 사람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피 방법은 자 화재 발생 대피 방법 1번 똑바로 서서 엎드리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해요.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막고 4번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 양손을 번갈아 아니죠? 한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자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시고 옆집으로 대피 요게 맞는 답입니다. 정답은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다. 25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자 우리 그 가사 문제에서는요 거의 식초가 나오면 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 경우도 정답은 바로 나와져 있네요. 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식초물. 26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번 문 손잡이는 막대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번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자, 정답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요게 맞는 답입니다. 자, 전기코드 바닥에 놓으면 안 되겠죠. 안 보이게 위로 올려서 고정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넘어지죠. 문손잡이는 원형 아니고 막대형. 출입구는 문턱 없애야 되는데 경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턱을 없애야 되는데 설치한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은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가 정답입니다. 27번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 대상자의 식사 준비입니다. 1번 한 번에 많이 안 되죠.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야겠죠. 장보기 후 경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가족이 아니고 대상자죠.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함께 자신 요양보호사 시장을 함께 보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 장을 본 후 그 결과는 바로바로 즉시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결산도 바로바로 합니다.
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치매 대상자는 식사하는 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무거운 숟가락을 줍니다. 2번 음식은 모두 섞어서 안 되죠. 하나씩.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 네,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면 다 뿌려 먹겠죠? 그릇은 대접보다 접시를 우와, 접시는 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대접을 더 주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29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은 몇 층? 1층. 근데 2층이라 해서 틀렸네요.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안에서 잠그면 안 되겠죠. 밖에서 안에서 또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난간은 어두운 색 테이프, 난간은 야광 테이프.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다 드실 수 있어요.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네, 좋아요. 정답은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자, 30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솜을 먹고 있어요. 자, 일단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베개에 있는 솜을 먹는다는 것도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수면제를 먹인다? 안 되죠. 장갑 낀다? 장갑 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걸 알아들었다면 솜을 먹었을까요?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라고 한다. 새 베개를 사와도 또 뜯어 먹겠죠? 5번 손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네, 정답은 5번 손베개 대신 솜이 없는 두꺼운 수건을 베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1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자, 수면장애 치매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 따뜻한 홍차. 홍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안 되겠죠? 경쾌한 음악. 잠이 더 안 오겠네요. 밤에 충분히 운동. 집중하는 거라면 잠이 더 안 온다고 했죠.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낮 동안의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좋은 것이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자, 과식하면 잠이 더 안 온다고 그랬죠. 배고파서 그렇다면 따뜻한 우유를 줄 수 있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 3일간 아주 오랫동안 잠 패턴이 고착,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기 때문에 낮 동안 수면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옳은 대처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배회. 자, 배회만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둔다. 당연히 집을 나가겠네요. 어둡게 한다. 넘어지겠죠?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이거 괜찮죠?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반복 행동이겠는데 물어보면 소용이 없고요.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좋은 방법 아니죠. 자, 그 배회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행동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나요. 자, 치킨 냄새가 나요. 그러면 치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는 정말 냄새가 치킨 냄새가 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치킨 냄새가 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왜? 라고 질문하면 안 되죠. 무슨도 안 되죠. 어디? 어디도 안 되죠. 오늘 또 예, 이것도 안 되죠.
치킨이 드시고 싶군요. 네, 이 대상자랑 똑같은 감정으로 말하는 거죠. 자, 드시러 뭐 함께 나가보아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다 어떻게 함께 무엇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반응입니다. 5번. 자, 34번. 해질녘. 해가 지는 석양 증후군이네요.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 도와줘요? 혼자 쉰다. 더 나가고 싶죠?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돼준다. 네, 옆에 함께 같이 좋은 행동입니다. 커튼을 걷어 밖을 본다. 자, 이러면 밤이 더 석양 증후군이니까 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튼을 닫아야 돼요. 불을 밝게 해주고 은은한 조명 안 되고 밝은 조명. 낮 시간 프로그램을 많이 주면 좋겠죠. 제한하지 말고 많이 준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합니다. 자주 옷을 벗으니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자,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좋은 생각이네요.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자, 이분이 무슨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 화를 내면 안 돼서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사람 너무 불편합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까지. 자,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권한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옷을 자주 벗을까를 파악하는 것, 즉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봅니다. 그리고도 계속 그런다면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자, 일단 인지자극 훈련을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자, 탬버린 흔들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중증, 숫자 따라쓰기 중증, 직선 따라쓰기 중증, 동물 그림 찾기도 중증. 자, 문제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죠? 일기 쓰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기. 문제가 없다. 일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이걸 또 480쪽 교재 보시면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은요. 뇌건강 일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이렇게 4가지 인지자극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뇌건강 일기 쓰기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기 때문에 진압력이 향상이 되고요. 빈칸을 채우다 보면 언어 단어가 유창해지고요. 물건값을 계산하면 계산력이 향상되겠죠. 특정 글자를 고르기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겠다 이러는 문제가 일기쓰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자, 효과적 의사소통.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2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 준다. 지적 좋지 않네요. 3번 의견이 다를 때 대화 주제를 바꾼다. 들어줘야 되는데. 4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잘 경청해야 되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 건 옳지 않고요.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안 된다 그랬죠. 잘 듣고 비판 없이 듣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정답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38번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여기서 나 전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뭐라 그랬나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나, 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 전달법은 주어가 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냐 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1번, 나는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자, 어때요? 너는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너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너가 됩니다. 너. 자, 2번. 그럼 언제 목욕하는 게 좋을까? 너는이죠. 너는. 자, 그 다음에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누가? 너가. 자, 목욕하지 않으면 두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누가? 나. 내가. 나.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 누구를? 너를. 자,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너인데 단 하나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요거만 나 전달법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 쉽게 참는 법 유일한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걱정입니다. 걱정. 자, 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나 전달법에서는 무조건 답을 찾게 됩니다. 자, 싫으시군요. 좋을까요? 상쾌, 걱정, 싫어요. 자, 걱정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나 전달법에서 키포인트는 걱정하고 비슷한 말 염려. 자, 그런데도 걱정이 2개 같은 게 2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무조건 뭘 해봐야 된다? 나. 내가 누구냐? 나냐.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나 전달법의 주인공은 누다? 나다. 나. 자, 나 전달법 꼭 기억해 주세요. 3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느낌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반응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대상자. 맨날 양치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 주어야 할까요? 귀찮으시다면 제가 다 안 되죠?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안 되죠. 3번 깨끗하게 지내라고 챙겨드리는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네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푸념해봐야 소용없죠.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제가 그러면 그것을 공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아있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자, 요런 상황들을 다 내가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각장애 의사소통. 시각장애 의사소통.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안 보이는데 지시 이거 저거 그거. 지시대명사는 이거 저거 그거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몸짓 얼굴 표정 허허 안 보이는데 몸짓 얼굴 표정 안 되죠. 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그렇죠. 제 대상자는 일단 본인이 중심인 쪽에서 오른쪽 왼쪽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4번. 대상자와 걸을 때는 반걸음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주는 거니까 앞에서.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보이지 않는데 누가 신체를 두드린다 그러면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똑똑하면서 소리를 먼저 내고 요양보호사가 말씀을 알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1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 생선을 굽겠다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네, 같이 들어가서 일단 얘는 합격 점수. 제가 구워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이거는 기다려 그랬기 때문에 틀린 답. 어떻게 구울지 설명해봐. 어떻게 안 되죠? 왜 이제야? 왜 안 되죠?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자, 생선을 씻어서 소금을 뿌리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했네요. 안 되죠. 제일 좋은 답은 네, 저와 함께 한번 구워볼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42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았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식사를 하다가 목을 움켜잡았다. 지금 질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에 무엇이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인데 1번 천천히 심호흡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5cm로 눌려 가슴 압박. 이거는 심장이 멎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 유발. 손가락을 넣으면 더 들어갑니다. 4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머리를 뒤로 젖힌다면 이거는 심폐소생술 하는 대상자의 기도 유지 행동입니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어디렇게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자, 그래서 목을 움켜잡고 숨을 못 쉬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임리법 상복부의 후상방 밀어 올리기.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림 한 번 더 보시면 엄지 쪽으로 배꼽과 명치 사이를 잡고 한 손으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면서 음식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을 우리가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43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되어 어떻게 할까요? 골절이 의심된다 그랬습니다. 아프고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일단 맞네요.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틀렸습니다. 큰일 나요. 다리를 심장 아래로 위로 압박 붕대를 꽉 조여. 골절이 의심되는데 압박을 안 되죠.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따뜻한 거 안 되고 찬 거. 네, 여기서 정답은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골절이 의심되기 때문에 절대로 발을 움직이면 안 되겠죠. 44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자, 일단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이죠. 자,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빨리 신고해야 되는 게 더 빠르겠죠. 2번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자, 이것도 구토하면 더 위험해지는 약들도 있습니다. 3번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자, 토사물은 우리가 담아서 병원에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자, 이거는 열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병원에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남은 약, 토사물 이런 것들을 병원에 당연히 챙겨가야 합니다.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45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시행한 경우는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손이 수직인 경우와 팔꿈치를 직각으로 내려 수직인 것과 가슴에 손가락이 닿지 않는 것을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